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훅 떨어졌죠. 이제 슬슬 보일러 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 설정만 잘못해도 난방비가 2배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20년째 현장에서 보일러를 다루고 있는 보일러 기사 박기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정확히 따라 하셔도 이번 달 난방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백 가구를 점검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한 문제는 바로 설정 오류였습니다. 보일러를 새로 바꿔도 모드 설정을 잘못 써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대부분의 조절기에는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내 모드는 조절기 안에 있는 온도 센서가 공기 온도를 감지해서 보일러를 켜고 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센서 근처가 따뜻하면 금세 꺼지고 차가우면 계속 돌아가죠. 예를 들어 조절기가 창문 옆이나 바람이 들어오는 벽 쪽에 있다면 실제로는 방이 따뜻한데도 센서는 춥다고 느껴서 보일러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햇볕이 드는 벽에 설치돼 있으면 방은 추운데도 센서가 따뜻하게 느껴서 보일러가 잘 켜지지 않죠. 그럼 온돌 모드는 뭐가 다를까요? 온돌 모드는 공기 온도가 아니라 바닥 밑을 흐르는 난방수의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땅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열이 약하거나 바람이 들어오는 오래된 주택이라면 실내 모드보다 온돌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바닥이 먼저 따뜻해지면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공기가 고르게 데워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안내해드린 고객님 중 한 달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도 많습니다. 공기를 덮이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덮이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단열 상태, 창문 방향, 바닥 구조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모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내 모드가 좋은 것도 무조건 온돌 모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집의 구조에 맞게 설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약 모드 활용법. 현장에서 10가정 중 8가정은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약 3시간으로 맞추면 3시간 뒤에 켜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약 모드는 3시간마다 자동으로 보일러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즉 완전히 꺼두지 않고 바닥 속 난방수가 식지 않게 간헐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다시 켤 때 처음부터 데워야 해서 가스가 훨씬 많이 듭니다. 하지만 예약 모드로 간격을 두면 보일러가 조금씩 유지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대폭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방문한 정 어르신 댁에서는 외출할 때마다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그 결과 돌아올 때마다 바닥이 꽁꽁 얼어붙어서 보일러가 몇 시간씩 계속 돌았어요. 제가 예약 모드를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해드렸더니 보일러 가동 시간은 줄었는데 집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약 모드의 힘입니다. 다만 제조사마다 작동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경동, 린나잇, 귀뚜라미, 대성 등 브랜드마다 예약 주기나 표시가 다르니 꼭 조절기 아래 모델명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예약 모드 하나만 잘 써도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출 모드까지 제대로 쓰면 효율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 모드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습니다. 왜일까요? 외출 모드는 집을 비울 때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최소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잠깐 작동하고 그 이상이면 거의 꺼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하루, 이틀 지나면 벽과 바닥이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보일러는 처음부터 난방수를 다시 데워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짧은 외출이나 하루 이틀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쓰지 마세요. 대신 평소보다 3도에서 5도 정도만 낮게 설정해두고 예약 모드를 2~3시간 간격으로 돌려두세요. 이렇게만 해도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아 금방 따뜻해지고 가스 사용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외출 모드는 며칠 이상 장기 부재 시에만 사용하세요. 다음은 온수 설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매달 돈을 세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절기에 보면 저중고 혹은 온도 숫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물이 식을까봐 항상 고로 맞춰두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온수를 55도나 60도로 맞춰두면 물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결국 찬물을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보일러는 계속 가스를 태우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식혀 쓰는 셈이죠. 이건 말 그대로 연료의 절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제가 점검했던 한 어르신 댁도 그랬습니다. 온수를 고온으로 맞춰두고 매번 찬물을 섞어 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장하는 온도는 겨울철엔 42도, 봄, 가을엔 38도, 여름엔 3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수는 이 정도면 샤워, 설거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 만약 조절기에 저중고만 있다면 중으로 맞춰두세요.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만 끓는 듯하지 않은 온도, 그게 가장 효율적인 설정입니다. 온수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변동이 심하다면 보일러의 유량, 센서나 배관 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서비스 센터나 관리소에 문의해서 점검을 받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난방비 절약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보일러 설정을 잘해도 따뜻한 공기가 다 새어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집안의 열 손실 중 약 40%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보일러 조절기보다 먼저 창문부터 점검하세요. 창문에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를 붙이기만 해도 실내 온도가 23도 높아집니다. 보기 싫다고 그냥 두면 그만큼 난방비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또 하나는 습도입니다. 공기보다 수증기가 열을 훨씬 잘 머금습니다.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습도 4060%만 유지해도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갑니다. 실내가 포근해지고 난방비도 줄어듭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1. 실내 모드 온돌 모드만 제대로 설정해도 보일러가 헛돌지 않아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온수 온도만 조정해도 매달 새던 돈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3. 여기에 단열과 습도 관리까지 더하면 체감 온도는 올라가고 가스비는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조절기 버튼 몇 개만 바꿔보세요. 한 달 뒤 고지서를 보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세요. 이번 겨울 따뜻한 집과 함께 난방비 걱정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